과학기술이 인간 사이의 소통을 뛰어넘는 그 날이 두렵다. 이 세계 과학자 아인슈타인이 남긴 말이라고 하는데요.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우리 사회는 많은 변화를 겪어왔고요. 그 속에서 우리는 과거보다 훨씬 더 편리한 일상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한편으로는 이런 변화로 이 사람과 사람 사이의 따뜻한 교감이 좀 줄어드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하게 되는데요. 온라인 속에서 인간관계와 스마트폰 속 채팅방에 신경 쓰느냐 정작 중요한 가족이나 친구들과의 진짜 대화는 단절되고 있다는 건데요. 이 잠시 기계가 아닌 사람 그리고 세상 이야기에 집중하는 시간 저희와 함께 해보시면 어떨까요? 자, 6월 14일 월요일 천만의 말씀 황현입니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외부 활동이 줄면서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이 1년 사이 3.3%포인트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청소년 10명 중 3명은 중독에 가까운 스마트폰 과의존 상태로 나타났습니다. 과도한 스마트폰 사용은 뇌 발달과 성장을 저해할 위험이 있습니다. 네, 여러분은 하루에 스마트폰 몇 시간 정도 사용하십니까? 이 코로나19 장기화로 비대면 활동이 증가하면서요.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시간도 점점 늘어나고 있고요. 이로 인해서 어린이나 청소년들의 이 스마트폰 과의존 문제도 심각해지고 있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디지털 기기 과의존 문제, 자 이거 어떻게 풀어가면 좋을까요? 이 문제 답을 찾기 위해서 오늘의 두 주인공 이곳에 모셔봤습니다. 서울 스마트 심센터 최정훈 강사님 그리고 경기 남부 스마트 심센터의 설주영 강사님 두 분 모셔봤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간단하게 우리 청취자분들에게 인사 좀 부탁드릴까요? 예. 안녕하세요. 서울 스마트 심센터 예방 강사 최정은입니다. 네, 최정훈 강사님 반갑고요. 네, 경기남부 스마트 심센터에서 예방교육 강사 맡고 있는 설지용이고요. 숭실대학교 글로벌 미래교육원에서 심리학과 아이들 가르치고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방송을 듣고 계신 청취자 여러분들도 실시간으로 저희와 소통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전문가 두 분 모셨으니까요. 이 자녀분들의 스마트폰 사용에 대한 고민이 있다. 그리고 뭐 본인들도 이런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저도 좀 궁금한 게 많은데 이런 질문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51 샵 0951번으로 참여 가능하겠고요. 유튜브 TBS FM 채널 이 보이는 라디오 함께 하시면서요. 의견 보내줄 수 있습니다. 자, 천만의 말씀 황현입니다. 참여해 주시는 분들 중에서 추첨을 통해서 층간소음 해결은 제로블록 제로블록에서 매트를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좀 이야기 나눠보면요. 먼저 이 스마트 심센터가 지역별로 있는 것 같던데요. 이게 어떤 곳인지 좀 먼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네. 스마트 심센터는 전국에 18곳이나 됩니다. 18곳이군요. 네. 예. 그래서 대한민국의 만 3세 이상 인구 1인당 한 대의 스마트폰을 다 가지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셔도 될 것 같은데요. 거의 그만큼, 한 대씩 가지고 있죠. 네. 예. 그만큼 스마트폰 사용 인구가 늘어나니까 이분들을 도와드리고 건강한 사용을 유도하기 위해서 스마트 심센터가 있는데요. 예방교육, 찾아가는 상담, 또 내방 상담, 전화 상담 등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담을 좀 해주시는 기관이 있었군요. 저는 오늘 좀 처음 알았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아니 예방교육 강사라고 지금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이 예방교육이라는 게 어떤 교육인지 어떤 업무를 하고 계신지 좀 알려주시겠습니까? 네, 유아부터 성인까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인터넷 스마트폰 과의존에 대해서 이해하고 예방하고 해소를 위한 교육을 진행하는데요. 네네. 주로 학급 단위의 교육이 지금 많이 있고요. 최근에는 생애 초기에 예방이 강조되면서 유치원 아이들까지 이제 교육을 진행하는 곳이 좀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실제로 좀 느끼시기에 어떠세요? 그러니까 요즘 스마트폰, 인터넷 중독 문제 이게 좀 심각해지고 있는 것 같은데 현장에서도 이거 좀 느끼시나요? 이제 사실 저희도 이제 코로나 때문에 아이들 많이 이제 예전처럼은 못 만나고 있고요. 네네. 이제 그 정보화진흥원이라고 했던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15년부터 조사했던 그 통계에 따르면. 네네. 15년부터 16년 가면서 1년에 1%씩 증가를 하다가 작년에 코로나가 발발하면서 이제 3.3%가 증가하면서 그 증가율이 3배가 넘어가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코로나19의 영향이 있긴 있네요. 네, 네네. 엄청납니다. 그렇습니다. 아니 2014년부터 활동을 시작하셨다고 하는데 그때도 지금과 좀 상황 많이 달랐을 것 같아요. 지금은 훨씬 심각하겠죠, 당연히. 훨씬 심각하죠. 그때 당시에는 제가 현장에서 아이들을 만나면 한 6개월, 1년 단위로 학생들 아이들이 변한다라고 이렇게 느꼈는데 요즘은 네네네. 현장 나가면 2, 3개월 단위로 아이들이 변한다는 게 느껴지거든요. 요즘 그만큼 빠르다는 얘기죠. 네, 예. 사실 저희 예방교육하는 우리 강사들도 그 속도를 따라가는 게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저도 더 스마트폰을 많이 보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면서 중독에 빠지셨을 수도
텐데요, 강사님도. 제가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중독에 안 빠질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저도 굉장히 좀 밤늦게 이제 네네. 잠이 안 오나 그러면 뭐 무조건 스마트폰을 보고 잠이 들고 다음 날 일어나면 막 눈이 뻑뻑할 정도로 네. 야 이거 진짜 이러다가 안구건조 쪽으로 뭐 고생하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그렇게 과의존을 하는 것 같은데 이게 과의존이다. 내가 과의존인 것 같다라고 좀 진단을 할 수 있는 뭐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이거 좀 설명해 주시죠. 예. 그 스마트 심센터 홈페이지 가보시면 네. 그 메인 창에 그 제일 첫 화면 오른쪽 편에 이제 진단 검사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아, 성별, 바로 연령 입력하시고 네. 바로 이제 그 조회를 누르시면은 10개의 문항 정도가 있어요. 그 문항을 정직하게 체크하시면 중독 성향, 과의존 성향 같은 것들이 나오죠. 네. 근데 그런 거 체크할 때 좀 나는 아닌 것 같아. 뭐 이런 방법보다 그냥 솔직하게. 네, 솔직하게 해야 돼요. 네, 정직한 게 중요합니다. 예, 그거 거짓말로 하는 분들 계세요. 그럼요. 프로들은 그거 네. 거짓말로 체크해가지고 상담 받아야 되는 그런 시기를 놓치거나 아. 일부러 피해가는 친구들도 간혹 있습니다. 그걸 프로라고 설명을 하시는구나. 그렇죠. 프로라고 표현하는 게. 그렇군요. 좋겠죠. 아유, 프로분들이시군요. 그러니까 네네. 솔직하게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보시길 바라겠고요. 네. 이 최근에는 코로나19 영향으로 이 스마트 기기 과의존 현상 더 심각해졌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실제 상담, 그러니까 내가 이게 과의존인가라고 자각해서 오는 상담이 많이 늘어났습니까? 어떻습니까, 실제로? 우리 통계조사에서는 네. 많이 증가 추세라고 결과가 나와 있기는 한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현장에서 만나는 주 대상, 상담 대상들이 청소년입니다. 그렇겠죠. 근데 청소년들은 자발적으로 선생님 저 중독이에요. 저 상담해 주세요. 안 하죠. 거의 없습니다. 거의 부모님의 그렇죠. 손에 끌려오죠. 네, 끌려옵니다. 너 따라와 하죠. 그렇죠. 예, 예. 끌려올 때 따라와 해서 따라가는 친구들은 굉장히 훌륭하고 착한 친구들입니다. 그런 친구는 그 진단표 작성할 때 좀 프로처럼 할 수는 있겠네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예, 예. 네. 근데 이게 코로나19 때문에 학교에 가지 못하고 또 또래 친구들 만나지 못하니까 인터넷상에서 친구 관계 이게 또 중요하게 생각되기도 하는데 SNS상에서도 뭐 왕따가 일어나고 막 그런 일도 있다라고 하잖아요. 어떻습니까? 이런 경우 좀 우려되는 점이 있지 않습니까? 예. 할까요? 네. 온라인 환경도 좋아지기도 하고 이제 수업도 아이들이 온라인으로 듣다 보니까 네. 이제 익숙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학교에서는 이제 쉬는 시간을 5분 정도로 줄이기도 하고 네. 또 쉬는 시간을 없애고 개별적으로 화장실만 갔다 올 수 있도록 그런 것도 이제 만들어 놓다 보니까 네. 학교에서 이제 소통할 수 있는 빈도가 줄어드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반작용으로 이제 온라인에서 아이들 만나고 그렇게 만나는 친구들과 더 친밀해지면서 맞아요. 온라인 네. 안에서 사회성을 좀 이렇게 발휘하고 있지 않나 보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렇게 좀 실제로 만나는 것보다 온라인에서 만나는 게 더 편하잖아요. 그리고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그렇죠. 많습니다. 그리고 네. 저는 요즘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전화 오는 거 잘 안 받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문자나 이런 걸로 하는 게 편하지 이게 심리적으로 이렇게 좀 감정을 교환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서로 목소리를 네, 교환한다는 그렇죠. 일이. 그래서 전 전화 통화를 웬만하면 좀 잘 안 하고 문자로 보내 막 이런 식으로 많이 하거든요. 맞아요. 상담 현장에서도 그런 친구들 많습니다. 네. 면대면 이렇게 마주 앉아서 질문을 하나 던지면 답이 나오는데 한 10분 이상 기다려야 되는데 그렇죠. 우리 톡이나 문자로 한번 해볼까 하면 장문에 글을 올리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런 거는 좀 문제가 좀 있는 거예요. 좀 약간 중독이다라고 표현을 해도 되는 겁니까? 그 상황은? 그렇게 가기는 조금 애매하고요. 그건 왜냐하면 아닙니다. 예. 이 스마트폰 자체가 우리 청소년, 우리 젊은 세대들에게 소통의 도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 친구들은 이미 스마트폰을 통해서 자기의 생각이나 감정을 드러내는 거죠.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나 이 라디오 방송을 청취하는 우리 어른들께서 네네네. 아이들이 이미 스마트폰은 그들의 신체 일부, 소통의 문화죠. 도구다. 예. 예, 이렇게 이해해 아이고. 주시는 게 그들 좀 더 이해하는 폭을 넓힐 수 있을 거라고 사실 저는 봅니다. 뭐 이건 아이들뿐만입니까? 저희도 그렇죠, 아침에 그렇죠. 눈 뜨자마자 메시지 확인하고 차에 네, 타면 내비게이션 휴대전화로 키고 사실 계속 통화하면서 일에 관련된 것도 맞습니다. 단체로 온 그 메시지 확인하면서 이거 일 지시하고 또 일 받고 막 이렇게 많이 하잖아요, 사실. 네. 이건 뭐 아이들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 근데 이게 원래 좀 생각을 해보면 디지털 기기를 접하면서 성장한 세대잖아요. 네. 그러니까 과의존에 대해서 정확하게 잘 모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심각성이 있는 건지 이게 심각한 것인지 저도 사실 감은 안 잡히거든요. 왜냐면 저도 하루에 뭐 많이 볼 때는 뭔가 한번 공부를 시작하거나 이러면 하루만 5시간, 6시간씩 막 보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게 내가 이게 중독이고 과의존인가? 뭐 이런 생각은 저는 좀 안 해보긴 했어요. 근데 아이들에겐 또 다를 거란 말이죠. 네. 무분별하게 이제 사용이 가능하다 보니까 말이죠. 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 아이들이 제가 가장 현장에서 걱정되는 거는 이 스마트폰 정보나 지식이나 모든 영상들이 오픈되어 있는 그것에 대해서 우려를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뭐 아이들이 보지 말아야 될 영상의 알고리즘이 뜬다든가 무슨 광고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유해한 뭐 이런 점에 말씀하시는 거죠. 뿐만 아니라 성인들 사이에서 이렇게 벌어지는 그런 옳지 못한 문화까지 아이들이 인터넷을 통해서 뭐예요? 청소년들 심지어 초등학생들까지 이게 내려오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어가지고 그게 사회 문제로 굉장히 좀 이슈가 된 게 그 1인 방송하는 친구들이 썼던 그 단어들 뭐 부모를 비하하는 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사실 거기서 이제 비롯된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건가요? 그러면 아이들이 엄청 많이 따라했었잖아요 한동안. 그런 것도 있겠지만 초등학교 교실에 가보면 우리 유튜브의 그 모습을 그죠 그대로 흉내내고 따라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무분별하게. 그러니까 뭐 유행어처럼 따라하거나. 그렇죠. 행동을 한다거나 뭐 그런 식으로 받아들이는 거군요. 네. 예. 야 이렇게 상담을 해보면 어때요? 과외존 문제 스스로들 인식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아직 잘 모르는 것 같죠? 그 상담하다 보면은 아이들이 이제 증상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저 그거 있어요. 그래서 그냥 장난 재미있게 하려고 이제 그 손병호 게임이라고 하는 그 손가락을 이렇게 접으면서 이제 알아보자 하면은 10가지 중에 한 7, 8가지를 이제 손가락을 접어요. 그래서 본인들이 접는다 나는 중독인 것 같다 얘기하면서 얘기는 합니까? 얘기하면서 그 경각심을 느끼는 것 같진 않고 재밌어하고 나만큼은 친구들도 다 하는데 뭐 이러면서 왜냐면 그 친구들끼리 그런 거 하면 중독이 아니면은 내가 이상한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친구들은 또 애들은 또 그런 같이 이렇게 동질성을 느끼잖아요. 그런 걸 하면서 과외존 문제에 대한 상담 어떻게 진행하십니까? 좀 구체적으로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그런 제 의견은 그런 다양성의 문제보다 게임이면 게임, SNS면 SNS 한두 가지 컨텐츠에 몰입해서 너무나 장시간 많이 사용하고 나의 일상생활이 거의 잘 되지 않을 때 그게 과몰입 또 과의존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뭐 밤새도록 하게 되면 다음 날까지 지장을 준다거나 뭐 사회생활을 못할 정도의 학업 성적이 떨어지고 또 당연히 부모님과 가족과의 사이가 가장 먼저 깨지게 됩니다. 특히 부모님도 하지 말라고 거의 말씀하시면 또 부모님한테 또 반항하고 그게 많이 듣질 않잖아요. 사실 그렇게 한다고 해서 관계가 굉장히 나빠지게 되죠. 저도 사실 그 옛날에 아버지가 TV 못 보게 했을 때 TV 보고 싶다고 난리치고 그랬었다. 뭐 그런 생각하면은 사실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이렇게 훌륭한 황현희 씨가 그렇습니다. 훌륭하진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또 문자도 굉장히 많이 오고 있습니다. 9689님께서 택시기사입니다. 운행하는 동안에 어쩔 수 없이 스마트폰 켜놓고 있고요. 게임은 하나도 안 하고 있습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저도 스마트폰을 이제 운전할 때 뭐 팟캐스트라든가 뭐 너튜브라든가 이런 걸 듣기 위해서 켜놓을 때도 진짜 많은 것 같긴 하네요. 지금 생각해보면 이것도 어떻게 보면 과몰입한 결과가 아닐까. 의존이죠. 과의존한 결과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고. 알겠습니다. 2046님께서 저도 예전에 게임 많이 했다가 아이 생기고 나서 끊었습니다라고 또 훌륭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여기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천만의 말씀 황현입니다. 오늘은 스마트 기기 과의존 문제와 관련해서 예방교육 강사님 두 분과 이야기 나눠보고 있습니다. 나는 평일에는 1시간 하고 주말에는 2시간. 8시간 이상 정도? 책을 읽는 애들은 별로 없는 것 같은데요.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나 그런 걸 더 많이 봐요. 학교 갈 때는 5시간 이하인데 주말 같은 경우에는 8시간 이상. 더 많이 보는 애들도 있고 10시간 정도는 보죠. 절제를 못하고 그냥 좀 쉽게 빠져드는 것 같아요. 게임 같은 걸 하던 뭘 보던 혼내야지만 이제 멈추고 하니까는. TV가 한 대다 보니까 이제 같이 어른들 거 볼 수가 없으니까 이제 그럴 때 이제 애한테 스마트폰을 조금 주는 것 같아요. 전자제품 자체를 아예 사용을 안 하면 모를까. 그렇지 않고서는 뭐 아무리 대처해도 효과는 없을 것 같아요. 1시간으로 줄여놨어요. 저희는 스크린락을 시간대별로 걸어서 그냥 끊어지게끔. 뭐 하루 종일 봐요. 그냥 내비로두면. 락을 걸어놨더니 다른 걸 찾더라고요. 지금 안 되니까. 부모가 좀 힘들어지겠죠. 같이 해야 되는 것들이 많아지니까. 네. 자, 왜 이렇게 공감대가 느껴지는 겁니까? 이 거리에서 만난 시민들의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시민들의 이야기 뭐 어린이부터 들어봤고, 그다음 중학생 또 학부모님의 또 이야기 들어봤는데, 어린이들은 솔직하게 굉장히 인터뷰를 해준 것 같아요. 10시간 한다라는 친구도 있었고, 뭐 8시간 한다라는 친구, 뭐 5시간 한다는 친구, 부모님들은 못하게 한다는데, 이게 못하게 한다고 또 안 되는 일도 아니잖아요.
어떻게 두 강사님은 이렇게 아이들을 뭔가 좀 상담하거나 이렇게 과의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도 상담 노하우가 좀 있으실 것 같은데 오늘 좀 이 자리에서 좀 알려주시죠. 어떻습니까? 예, 한 분 한 분 좀 예. 저는 이제 학생들이 이제 양상에 대해서 얘기해도 이제 중독 양상에 얘기하거나 할 때도 네. 그런 증상이 있지만 심각성에 대해서 인식을 많이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뇌파 검사라는 걸 합니다. 뇌파 검사 5분 정도 측정을 하면 뇌파 검사를 하시는군요. 예, 그 학생들의 성향이나 뭐 스트레스 정도, 뭐 과몰입 정도. 애들 긴장하지 않습니까? 뇌파 검사 혼자서 오면 신기해하고요. 부모님과 함께 오면 저를 네. 미워하죠. 들켰다 이러면서. 맞아요. 네. 부모님도 굉장히 심각하게 바라보실 것 같고 네. 그렇긴 하네요. 너 중독 맞잖아 이러면서 이제 등짝을 뇌파에서도 때리시거나. 어느 정도 그게 나오는 겁니까 그러면? 수면의 질 양상이 굉장히 바뀌었는데요. 네. 그래서 뇌파 측정한 지 한 10년 정도 됐는데 그 당시에는 10명 중에 한두 명 정도 좀 문제가 있었다면 요즘에는 한 7, 8명 정도는 수면의 질에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수면의 질에 문제가 올 정도로 사용하는 상황이 좀 많이 발생한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 같고 알겠습니다. 또 우리 또 최정원 선생님은 어떤 노하우가 있을까요? 좀 아이들을 좀 잘 끌어낼 수 있는. 예. 과의존 유형에는 사회성 부족 또는 ADHD, 스트레스 또는 부모님께 반항하기 위해서 또 재미로 또는 또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과의존 양상을 보이는 친구들이 있는데요. 네.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런데 저 같은 경우에는 사회성 부족으로 상담을 한 케이스인데 이 친구랑 사회성 부족. 네네네. 이 친구랑 같이 상담을 하면서 아싸였는데 네. 인사로 제가 만드는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아웃사이더인데 인사이드. 네네네. 예. 저의 상담 노하우나 비결이라면 뭡니까? 저희 슈퍼바이저 선생님이 저더러 너 개냐? 왜 그렇게 내담자를 쫓아가냐? 이렇게 말씀을 하실 정도로 내담자의 마음결을 따라가면서 그 마음결의 흐름에 같이 이렇게 동참하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려움, 걸림돌을 함께 같이 나누는 것. 결국 공감대를 좀 잘 찾아내서 계속 좀 대화를 이어나가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제가 우리 부모님들한테 당부드리고 싶은 것도 이겁니다. 절대로 아이들과 사이의 관계가 악화되거나 나빠지는 그런 상황으로 몰고 가지 말아라. 아니 이게 악화가 이 신경전이 없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악화가 안 될 수 있는 방법은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예, 이거 아이 키우실 거 아닙니까, 강사님도? 저도 똑같이 아이들이랑 싸웠습니다. 그렇죠. 그 스마트폰에 열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저희 아이들이 냉장고에 스마트폰을 집어넣고 저를 기다린 적도 있었습니다. 그만큼 실질적으로 이 예방 교육을 하고 상담하는 저도 이게 쉽지 않은 문제라는 거 우리 청취자들이 꼭 한번 기억해 주시고요. 문제는 이게 아이들이 엄마 아빠의 이야기를 따라가고 존중하는 그런 관계의 유지가 가장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하나 더 팁을 드리고 싶은 거는 아이들이 참여하는 문화, 인터넷의 주인공으로서 PD가 되고 작가가 되어서 참여하는 문화를 할 수 있도록 지지해주고 도와주는 거. 어떻게 보면 본인들이 직접 콘텐츠를 만들어 본다든가 그렇죠. 영상성의 주인공이 된다든가 뭐 그러니까 이게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약간은 허접하겠죠 처음에는. 그런데 그걸 강사님 좀 아름다운 단어 좀 죄송합니다. 제가 조금 약간은 문제가 있을 수 있겠지만 네네네네. 처음에 좀 내용이 별로이겠지만 점점 이게 발전하는 모습이 나올 것이다. 예. 알겠습니다. 선생님은 혹시 노하우가 있을까요? 뭐 자녀분들에게 혹시 진짜 이런 이야기도 많이 하실 것 같은데 아직까지 스마트폰 안 사주셨다는 말씀을 잠깐 하셨어요. 저희 이제 방송 들어오기 전에. 예. 첫째가 이제 6학년인데요. 이제 그 친구들하고 카톡 하다 보면은 이제 SNS 하다 보면은 단톡방에 다 모여 있는데 이제 혼자만 안 들어가는 게 너무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제 PC를 사주고 이제 키즈폰 같은 거 연동시켜서 카톡을 연결시켜주고 이제 스마트폰은 가능하면 좀 늦게 해주려고 했는데 효과가 있습니까? 뭐 다행인지 불행인지 작년에 이제 코로나가 발발하면서 이제 거리에서 친구들을 만나는 일이 없어졌어요, 별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리에서 스마트폰이 필요한 상황들은 좀 피할 수 있었죠. 어떻게 좀 버텨서 지금까지 버텼고요. 중학생 올라가면 이제 사줘오면서 좀 교육을 해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분 강사님이 제가 말씀을 듣고 있는데 두 분도 쉬워 보이진 않다라고 좀 생각이 되어지네요, 사실. 이 자식과 부모와의 관계는 어쩔 수가 없는 거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왜냐면 부모님도 안 하면서 하지 말라고 해야 되는데 부모님도 하면서 하지 말라고 하는데 그게 말이
되는 상황이냐 뭐 이런 생각도 좀 해요. 그 9689님께서 최소한 보행할 때 신호등 건널 때는 좀 스마트폰은 접어주십시다라고 좀 또 문자 보내주셨고요. 맞아요. 이게 걸을 때도 좀 이렇게 급하면 보게 돼 있는 그런 상황도 있죠. 자, 6696님 예비 쌍둥이 애 아빠입니다. 주변에 보니까 영유아들은 스마트폰이 없으면 밖에 데리고 나갈 수가 없다는데 이거 몇 살부터 봐야 하는 게 좋을까요? 저는 5살까지는 절대 보여주지 않을 계획입니다라고 또 문자 보내주셨는데 여기서 제가 좀 따끔하네요. 왜냐면 이제 저도 이제 공공장소에서 아이가 때를 쓰니까 저희 아이는 이제 30개월이에요. 네. 지금 한국 나이로는 4살인데 아직 30개월밖에 안 되는데 뭔가 투정을 부리면은 이게 가장 그 투정을 잠재울 수 있는 방법은 스마트폰에 있는 어떤 아이가 좋아하는 영상을 보여주는 방법밖에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제 스스로도 저희 애기 엄마랑 같이 굉장히 좀 죄책감을 느끼거든요. 사실 이거 보여주면 안 된다라고 항상 이야기도 좀 하는 편인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아이들에게 보여주지 않아야 되는 게 맞는 겁니까? 일정한 시간을 정해가지고 아이들이랑 약속을 만들어가지고 그 제한된 약속 안에서 아이들에게 노출시키는 게 필요하고요. 가장 안 좋은 게 엄마 아빠의 그런 상황이나 기분에 따라서 그 약속이 왔다 갔다 하는 거. 어떨 때는 되고 어떨 때는 안 되고 이런 상황이 되면 아이가 스마트폰을 보고 싶다라는 욕구가 생기면 굉장히 처음에는 1회 강도로 때를 쓰고 그게 말이 안 들어지면 나중에는 9, 10까지 강도가 세지게 됩니다. 그러면 맞습니다. 그때는 정말 엄마 아빠들이 쩔쩔매게 되죠. 지금 제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점점 그 짜증을 내는 강도가 좀 세지는 것 같아가지고 굉장히 죄책감이 듭니다. 이거 좀 저희가 좀 교육을 더 잘했어야 된다. 뭐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러면 아예 안 보여주는 건 말이 안 된다라고 보시는 거군요. 아예 안 보여줄 수 있는 상황이 조금 힘들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 보여줄 수밖에 없지만 하는 거는 규칙적으로 같이 엄마 아빠랑 같이 정해진 시간에 뭐 이렇게 보여줘야 되는군요. 어떻습니까? 우리 또 설주영 강사님은. 안 보일 수가 없고요. 오히려 보는데 이제 그 미디어 리터러시라고 보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하는지를 부모님과 함께 나누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보는 것을 부모님이 같이 봐주시고 만화든 게임이든 같이 경험해 주시고 그거에 대해서 아이가 어떻게 해석하는지 같이 얘기를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에 아이가 떼를 쓰거나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안 되라고 단호하게 얘기를 해줘야 되는 겁니까? 이런 지점에서 그게 약속된 기준이면 안 돼. 네네. 만약에 그 약속을 깨거나 어겨야 할 때는 왜 그 약속을 바꾸어야 되는지에 대한 상황을 아이가 충분히 알아들을 수 있도록 설명해 주시는 과정을 거치는 것이 아이가 어리다고 우리 어른들이 함부로 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 이 친구들은 굉장히 직관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이게 엄마 아빠가 어떤 상황에서 나에게 스마트폰을 주더라. 정말 잘 알죠. 그런 더 상황. 빨리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자, 스마트폰 과의존 이게 뭐 청소년들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어른, 뭐 지금 말했던 유아, 뭐 이런 모두의 좀 문제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이런 문제를 좀 스스로 극복할 수 있는 방법 같은 게 좀 있진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설정훈 선생님 어떻게 좀 생각하고 계신지 궁금하네요. 네, 그 스마트폰 사용에 대해서 뭐 저도 마찬가지고 저도 뭐 대학생 때 그 인터넷 장기를 두다 보면은 저녁 먹고 두면은 그 다음날 해가 뜨더라고요. 네, 해가 뜨기도 했고. 그 세대죠. 네, 뜨기도 했고. 장기네요, 다행히. 장기였고요. 저는 고스톱이었습니다. 옛날 생각이 납니다. 군부대에서는 뭐 그 훈련 시간에 숨어서 이제 스타크래프트 하다가 뭐 이제 군장도 돌아봤고. 맞아요. 같이 군장 들어주셨던 오승석 선배님 감사합니다. 죄송하고요. 갑자기요? 너무 죄송해가지고. 누구나 겪을 수 있는 문제라는 거 아닙니까? 강사 선생님도 과거에 겪었던 일이고 말이죠. 그래서 이제 그만두는 것은 어렵고 이걸 조절하는 방법이 되게 중요한데. 그렇죠. 조절하기 위해서 이제 굉장히 구체적인 방법들을 마련했는데 적게 쓴다 이런 게 아니라 며칠날 무슨 요일날 몇 시간 언제부터 언제까지 쓴다. 못 쓸 경우에 어떤 잘 했을 경우에는 어떤 보상이 있고 못했을 때는 어떤 처벌이 있는지도 적어놓고 그렇게 구체적으로 약속을 정해놓고 누군가한테 알려야 돼요. 자꾸 구체적으로 정해놓고 주변에게 알려라. 네네. 뭐 이게 좀 확실한 방법일 수 있겠네요. 알겠습니다. 자,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이렇게 좀 과의존 해결하는 방법. 우리 선생님 마지막으로 한 말씀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컨텐츠를 사용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참여할 수 있는 같이 이용할 수 있고 만들어갈 수 있는 컨텐츠. 그리고 목적을 가지고 내가 지금 이 앱이나 이 컨텐츠를 왜 어떤 의도에서 사용하는지를 항상 인식한 상태에서
사용하신다면 시간이 좀 길게 늘어진다고 해서 그게 중독이라고는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목적을 가지고 그러니까 뭐 그냥 정신을 거기에 맡기고 거기가 끌려가는 대로 그러니까 그렇죠. 거기서 보내주는 그 알고리즘에 맞춰서 그렇게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정확한 무슨 공부에 대한 것, 어떤 지식에 대한 것을 알고 사용한다는 것은 괜찮다라고 그렇죠. 또 말씀을 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오늘 문자도 굉장히 많이 왔습니다. 자, 7772님께서 부모님이 모범 보여야 한다고 생각해요. 부모는 TV 보고 핸드폰 만지면서 자녀들에게 하지 말라고 하면 이건 안 될 것 같습니다. 라고 또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이 말이 오늘 또 정답이 아닐까 뭐 이런 생각도 듭니다. 자, 오늘 두 분 스마트폰에 대한 이 과몰입, 과집중에 대해서 좀 이야기 나눠봤는데 좋은 말씀에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최정은 설지용 강사님이셨습니다. 자, 오늘 9001님의 문자 메시지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엄마, 스마트폰 그만 보고 나랑 놀자. 네, 오늘 초등학교 딸아이가 한 발에 뜨끔한 적이 있는데요. 아이한테 잔소리하기 전에 저부터 스마트폰 사용 좀 줄여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부모는 아이들의 거울이라는 말 다시 한번 되새겨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네, 저도 한번 이 문자를 한번 오늘 되새겨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천만의 말씀 황현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내일 저녁 7시 30분에도 여러분 곁에 함께합니다. 감사합니다.